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 오픈한 편의점들의 매출을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정말 심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규점 평균 일매출이 140만 원이었다면 어떤 점포는 오픈하자마자 일매출이 120만 원, 어떤 점포는 160만 원, 어떤 점포는 150만 원, 이렇게 매출이 평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서 여러 점포들의 평균을 내보면 140만 원이 나오곤 했는데 요즘엔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어디 공원이나 병원, 대학과 같은 특수점들을 제외하고 어떤 곳은 오픈하자마자 일매출이 400만 원이 나오고 어떤 곳은 오픈하자마자 70만 원이 나오고 또 어떤 곳은 80만 원이 나오고 일매출 400만 원 하나 때문에 일매출 100만 원 미만 점포 5개가 있어도 평균이 150만 원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일매출 300만 원 이상처럼 고매출이 예상되는 곳들은 분명 어딘가는 있습니다. 아무리 편의점으로 할 만한 곳이 없다 해도 오픈할 곳이 없다 해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돈과 불안감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곳들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 것이고 설령 나에게 그 돈이 있다 해도 막상 하려고 하면 큰 돈을 투자하기가 두렵고 내가 이 정도 매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가는데 혹시나 경쟁점이 생기거나 잘 안 되면 어떨까? 불안감과 더불어 걱정이 많아져 결국 기회를 또 놓치곤 합니다. 권리금이 비싸네, 월세가 비싸네, 전기세가 많이 나갈 것 같네, 매장이 크네, 알바를 많이 써야 되네 등 금전적인 문제나 그 외 문제들은 오늘은 잠깐 접어두고 그냥 단순히 신규 오픈 시 고매출 점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들 말고 초보자들도 알 수 있는 쉬운 특징들 위주로 내용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 특징들이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나 그 외 상황적인 문제들이 훌륭하다? 그러면 빠른 판단을 내리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떡잎 때 이미 앞으로 잘 될 가망이 있어 보인다 라는 뜻인데요. 고매출 편의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쉬운 4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매출 중대형 마트의 전환입니다. 유사 업종의 전환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30평 이상의 기존 마트의 일매출이 최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합니다.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슈퍼나 마트의 일매출이 200만 원 이하이면 편의점으로 전환했을 때 매출은 소폭 오를 가능성이 높고 250만 원이 넘는 마트를 편의점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매출이 소폭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200만 원이 안 되는 마트를 방문해 보면 매장 평수가 크지 않거나 상품 구색이 약하기 때문에 편의점으로 바뀌게 되면 전반적인 상품 구색이 늘어나게 되어 매출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매출이 250만 원이 넘어가는 마트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매장이 큰데 이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채, 과일, 정육 같은 1차 식품들의 구색이 매출 비중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편의점은 이들의 매출 구성비가 낮아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고 쌀이라든지 배달하는 품목들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일매출이 최소 250만 원이 넘어가는 마트를 바꾸게 되면 그만큼 편의점 자리로도 좋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00에서 400만 원 하는 마트들은 편의점으로 바꾸게 되면 확실하고 여기에 더해서 특화 매장 컨셉을 도입하게 되면 더더욱 확실한 매출이 나오겠죠. 대신 점주님께서 관리를 엄청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 본 진짜 가장 좋고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입지는 아파트 최소 700세대가 넘는 독점 상가인데 편의점이 없고 마트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동안 편의점이 없고 마트만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마트가 매물로 나왔다?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임차 조건이라든지 주민들 연령대라든지 평수, 현재 마트 매출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입지적으로만 봤을 때 훌륭한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권 통합입니다.
상권통합은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거리에 있는 두 개의 점포를 하나로 합치는 게 주 내용인데 그 밖에 넓은 평수로 이동을 한다든지 확장을 하는 것도 지금보다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고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편의점 창업 시 성공 확률 99% 상권 통합을 노려라 라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종업종 인수입니다. 만약 제가 CU 개발 담당자인데 일매출 250만원짜리 GS25 매장을 접촉해서 매각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GS25 점주님께서는 권리금 세금 신고 문제 때문에 본사에 넘기는 걸 싫어하십니다. 또는 임대인의 보증금 담보 설정 거부로 본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만을 원하는 희귀한 매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미 매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잘 운영만 한다면 기존 매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브랜드가 같다면 점주님만 열심히 하면 매출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가 바뀌어 신규 오픈을 하게 되면 브랜드 차이로 인해 매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브랜드에서 B 브랜드로 바뀌었을 때 10%가 오를 수 있고 B 브랜드에서 A 브랜드로 바뀌었을 때 10%가 떨어질 수도 있는 등 많은 점포들의 사례들을 토대로 각 본사에서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예고했듯이 다음 주에 멤버십 영상에서는 위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브랜드 전환 시 매출 변화에 대해 모 회사를 기준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규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지입니다. 담배권 취득이 힘들긴 하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매출은 거의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최소 7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최소 400세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편의점은 한 개만 존재해야 합니다. 후문에 마트나 또 다른 편의점이 생기게 되면 고매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보통 젊은 부부들이 입주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편의점에서 소비를 주로 하는 주 고객층이 되어 이런 상권의 편의점들을 보면 객단가가 높고 담배 비중이 낮아 매출도 좋은데 이익률 또한 매우 높곤 합니다. 솔직히 한 번 보고 잘 될 만한 곳인지는 거의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못하는 이유가 분명 존재합니다. 금액이 비싸거나 임차 조건이 비싸거나 매장이 너무 크다던가 알바를 많이 써야 되는 부담이 있는 등등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가장 문제인 건 우리는 항상 작은 투자금과 작은 노력으로 대박 점포를 찾길 원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편의점 창업은 그만큼 확률이 낮고 너무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점포를 찾지 못할 뿐입니다. 운도 따라줘야겠지만 매출들을 보다가 고매출 점포들을 잘 찾아서 창업하신 점주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도 사업인데 카페 창업이나 음식점 창업과 같은 곳에는 수억씩 투자를 하고 실패했을 때에는 시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투자한 모든 게 100% 본인 손해인데 편의점 창업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사와 이익을 나누어 먹는 대신 시설, 인테리어는 본사가 투자해주고 만약 실패했을 때가 문제인데 편의점은 위약금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위약금으로 사실상 회사가 투자한 시설, 인테리어 금액을 감가상각하여 산정하고 남아있는 재고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뿐이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기존 조건 외 받은 일시금이나 추가 배분료를 모두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위약금도 존재하는데 이 영업위약금은 무슨 사유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감액이 가능한데 일시금과 추가 배분료를 모두 뱉어내는 것은 사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금은 남은 연도를 일할 계산해서 청구하면 될 것이고 추가 배분율 부분은 사실 위약금으로 청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폐점 위약금으로 인해 폐점을 못하시는 점주님들이 줄어들고 건강한 편의점 업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기회는 분명 옵니다. 다만 내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할 뿐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대박을 노리겠다가 아닌 단계별로 하나하나 밟아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창업을 알아보며 성공할 만한 확신이 든다면 빠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타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존재하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의점보다 리스크가 훨씬 많이 존재할 수도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확률은 낮습니다. 그 용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해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본사 직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고한 대로 멤버십 영상으로 브랜드 전환 시 매출 변화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창업 시 브랜드도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준은 땡땡 브랜드이고 이 브랜드에서 타 브랜드로 바뀔 시의 매출 변화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